평생 친구. 솔직히 그런 것은 없다. 인간 대부분의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 실제로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수학가인 파스칼이 말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진리임을 깨닫는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서 더 불행해지지 말라. 외로워서 만나는 인연치고 제대로 된 인연 하나 없다.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줘도 되갚기는커녕 고마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다. 실제로 주변에만 봐도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사람을 너무 의지할수록 나만 고통받는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이라고 피로 이어져 있다고 그저 받아주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럴수록 가족과의 관계를 더 망치는 것이다. 같이 있을수록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가족이라고 해도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그것이 나도 살고 가족도 사는 길이다. 30년을 같이 산 부부라고 해도 평생 싸우는 것이 인간이다. 굳이 잘 지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거리를 두어라. 자식도 마찬가지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말은 지지리도 안 듣는다. 가끔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그들의 삶이다. 친구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타인이라 생각해라. 기대가 적어야 오히려 더 행복한 법이다. 자식에게 잘 지내라 강요하지 말고 거리를 두어라. 그럼 도대체 왜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일까? 알베르 카미는 말한다. 혼자가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라. 그것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니체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말했다. 만일 당신이 혼자 있지 않으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혼자 있어야만 진정으로 강해지고 훌륭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혼자가 되라고 하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도 꾸준히 연습해 봐야 한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외출하고 밥을 먹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혼자 나가보고 혼자 식사를 해보아라.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왕따라고 보면 어떻게 하지 하며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조금씩 쌓아갈수록 점점 혼자인 내 모습이 익숙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집 밖에 있어도 혼자가 더 편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여행도 가보고 혼자 캠핑도 가보고 혼자 운동도 해보아라. 나도 원래는 혼자를 극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무리한 친구 관계를 끊어내지도 못했고 그냥 내가 더 참고 살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졌다. 그래서 억지로 잡고 있던 인간관계의 끈을 하나둘 놓기 시작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신기하게도 점점 더 편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았고 골치 아픈 인간관계에 휘말릴 일도 없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이다. 그 시간을 겪으니 내가 밤에 하는 산책과 자연, 그리고 독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새로이 발견했다. 만약 내가 그 시간에 나와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놀았다면 절대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모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세계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의 길에 올라갈 수 있다.
나이를 먹으니 점점 나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 시시덕거리며 얘기하면 절대로 이런 내면을 가꿀 수 없다. 친구를 만나면 신세 한탄만 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니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피곤해지는 것 같다. 아닌 척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하거나 나를 까내리면서 자신을 올려치게 하거나 눈에 뻔히 보이는 헛짓거리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지친다. 그럴 시간에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침대에 누워 쉬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를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친구를 갖고 싶어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친구를 만나게 된다고 말이다. 특히 이는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다. 예전 어느 TV 프로에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말한 것을 본 적이 있다.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눈치 보는 것으로는 1등이라고 말이다. 5천년 역사 동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작복작 살고 있으니 옆집이 뭐 하는지 너무 잘 보인다. 그래서 옆집과 비교를 하게 되고 남들보다 못난 내 모습을 들키기 싫어한다.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혼자 있으면 남들이 우습게 볼까봐, 손가락질할까봐 아등바등 남과 붙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에너지만 뺏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에너지의 총량이 적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남에게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정작 나한테 쏟을 에너지가 없다. 이게 다 무슨 헛짓거리인가 싶다. 남한테 집착하면 괴로워질 뿐이다. 혼자 있어야 행복하다. 철학자 루소도 말했다. 혼자 있음은 내게 필요하다. 그것은 내가 가장 잘 생각하고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상태이다. 홀로 있는 것은 고립된 상태가 아니다. 진정으로 나와 만나는 시간이라 생각해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외로울수록 내면을 들여다봐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나의 내면을 가꿔라. 그렇다면 어느새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가끔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분명 뭐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왜 혼자 있냐고, 나와서 놀자고.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 수군거리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무시해라.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당신이 부러워서 혹은 불안해서 그렇다. 당신처럼 혼자 있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불안하고 혼자도 행복해 보이는 당신이 부러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도 결국 부정적인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 시간 낭비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혼자인 내 모습을 존중하고 내 시간을 지켜줄 것이다. 혹시라도 친구가 끊길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끊길 친구라면 애초에 없는 게 더 나은 사람일 것이다. 노후에는 사람 사귀기 힘들다고 맞춰주면 줄수록 내 에너지만 뺏길 뿐이다. 인생은 혼자다. 혼자 오고 혼자 간다. 혼자인 삶이 더 행복해지려면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는 독서를 좋아하는데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과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래서 주말에 있던 약속들도 거의 없앴다. 아쉽지는 않다. 오히려 더 행복하다.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찾은 것처럼
편안하고 평안하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말했다. 내가 혼자인 동안에만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이다. 그 말에 격하게 동의한다. 타인과 있을 때는 사회적인 가면을 써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지는 써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내 마음을 숨기고 타인처럼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는 나의 진짜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진정한 내 모습으로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정한 행복에 손이 닿는 것 같다. 고독을 가까이 해라. 고독과 친구가 되어라. 고독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다. 미국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나와 생각이 비슷한 것 같다. 나는 혼자 있어야만 나의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있다. 당신은 어떤가? 진정한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타인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정한 내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당신의 삶을 찾아라. 당신의 진정한 삶을 찾아라.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 우리의 행복을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이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50대가 넘어서면 이제 새로운 일을 벌이고 새로운 지식을 마구잡이로 넣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 지식을 가공하고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면서 축적해 놓은 경험과 지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절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오지 않는다. 나 혼자 내면을 깊이 사색해야 발견할 수 있는 응축된 지혜이다. 혼자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라. 나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며 그 시간 동안 응축된 나의 감정,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잊고 있었던 귀중한 보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만약 친구가 없어서 혹은 외로워서 슬퍼진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라. 자연을 좋아하는가? 혼자가 외롭다면 잠시 밖에 나가서 자연을 산책해라. 밝게 지저귀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새들의 소리, 피부를 스쳐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의 온도, 반짝반짝 빛나며 눈을 밝혀주는 강물의 표면까지.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통화를 하면 절대 모르고 지나쳤을 세상의 요소들이 당신에게 인사할 것이다. 커피를 좋아하는가? 책 한 권을 들고 가장 좋아하는 카페를 찾아가라. 그곳에서 누군가와 함께라면 느끼지 못했을 커피의 향과 맛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마셔보아라. 나의 후각 세포 하나하나까지 적시는 커피 냄새에 충만한 만족감이 차오를 것이다. 남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쫓기지도 말고 온전한 나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당신을 잡아먹을 듯 다가왔던 외로움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나 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라. 혼자 사는 것은 모든 위대한 영혼의 운명이다.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임에도 행복한 나를 만들어가 보자. 평생 친구, 솔직히 그런 것은 없다. 인간 대부분의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 실제로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수학가인 파스칼이 말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진리임을 깨닫는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서 더 불행해지지 말라. 외로워서 만나는 인연치고 제대로 된 인연 하나 없다.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줘도 되갚기는커녕 고마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다.
실제로 주변에만 봐도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사람을 너무 의지할수록 나만 고통받는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이라고 피로 이어져 있다고 그저 받아주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럴수록 가족과의 관계를 더 망치는 것이다. 같이 있을수록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가족이라고 해도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그것이 나도 살고 가족도 사는 길이다. 30년을 같이 산 부부라고 해도 평생 싸우는 것이 인간이다. 굳이 잘 지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거리를 두어라. 자식도 마찬가지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말은 지지리도 안 듣는다. 가끔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그들의 삶이다. 친구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타인이라 생각해라. 기대가 적어야 오히려 더 행복한 법이다. 자식에게 잘 지내라 강요하지 말고 거리를 두어라. 그럼 도대체 왜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일까? 알베르 카미는 말한다. 혼자가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라. 그것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니체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말했다. 만일 당신이 혼자 있지 않으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혼자 있어야만 진정으로 강해지고 훌륭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혼자가 되라고 하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도 꾸준히 연습해 봐야 한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외출하고 밥을 먹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혼자 나가보고 혼자 식사를 해보아라.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왕따라고 보면 어떻게 하지 하며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조금씩 쌓아갈수록 점점 혼자인 내 모습이 익숙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집 밖에 있어도 혼자가 더 편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여행도 가보고 혼자 캠핑도 가보고 혼자 운동도 해보아라. 나도 원래는 혼자를 극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무리한 친구 관계를 끊어내지도 못했고 그냥 내가 더 참고 살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졌다. 그래서 억지로 잡고 있던 인간관계의 끈을 하나둘 놓기 시작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신기하게도 점점 더 편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았고 골치 아픈 인간관계에 휘말릴 일도 없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이다. 그 시간을 겪으니 내가 밤에 하는 산책과 자연, 그리고 독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새로이 발견했다. 만약 내가 그 시간에 나와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놀았다면 절대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모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세계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의 길에 올라갈 수 있다. 나이를 먹으니 점점 나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 시시덕거리며 얘기하면 절대로 이런 내면을 가꿀 수 없다. 친구를 만나면 신세 한탄만 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니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피곤해지는 것 같다. 아닌 척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하거나 나를 까내리면서 자신을 올려치게 하거나 눈에 뻔히 보이는 헛짓거리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지친다. 그럴 시간에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침대에 누워 쉬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를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친구를 갖고 싶어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친구를 만나게 된다고 말이다. 특히 이는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다. 예전 어느 TV 프로에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말한 것을 본 적이 있다.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눈치 보는 것으로는 1등이라고 말이다. 5천년 역사 동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작복작 살고 있으니 옆집이 뭐 하는지 너무 잘 보인다. 그래서 옆집과 비교를 하게 되고 남들보다 못난 내 모습을 들키기 싫어한다.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혼자 있으면 남들이 우습게 볼까봐, 손가락질할까봐 아등바등 남과 붙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에너지만 뺏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에너지의 총량이 적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남에게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정작 나한테 쏟을 에너지가 없다. 이게 다 무슨 헛짓거리인가 싶다. 남한테 집착하면 괴로워질 뿐이다. 혼자 있어야 행복하다. 철학자 루소도 말했다. 혼자 있음은 내게 필요하다. 그것은 내가 가장 잘 생각하고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상태이다. 홀로 있는 것은 고립된 상태가 아니다. 진정으로 나와 만나는 시간이라 생각해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외로울수록 내면을 들여다봐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나의 내면을 가꿔라. 그렇다면 어느새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가끔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분명 뭐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왜 혼자 있냐고, 나와서 놀자고.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 수군거리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무시해라.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당신이 부러워서 혹은 불안해서 그렇다. 당신처럼 혼자 있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불안하고 혼자도 행복해 보이는 당신이 부러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도 결국 부정적인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 시간 낭비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혼자인 내 모습을 존중하고 내 시간을 지켜줄 것이다. 혹시라도 친구가 끊길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끊길 친구라면 애초에 없는 게 더 나은 사람일 것이다. 노후에는 사람 사귀기 힘들다고 맞춰주면 줄수록 내 에너지만 뺏길 뿐이다. 인생은 혼자다. 혼자 오고 혼자 간다. 혼자인 삶이 더 행복해지려면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는 독서를 좋아하는데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과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래서 주말에 있던 약속들도 거의 없앴다. 아쉽지는 않다. 오히려 더 행복하다.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찾은 것처럼 편안하고 평안하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말했다. 내가 혼자인 동안에만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이다. 그 말에 격하게 동의한다. 타인과 있을 때는 사회적인 가면을 써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지는 써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내 마음을 숨기고 타인처럼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는 나의 진짜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진정한 내 모습으로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정한 행복에 손이 닿는 것 같다.
고독을 가까이 해라. 고독과 친구가 되어라. 고독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다. 미국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나와 생각이 비슷한 것 같다. 나는 혼자 있어야만 나의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있다. 당신은 어떤가? 진정한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타인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정한 내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당신의 삶을 찾아라. 당신의 진정한 삶을 찾아라.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 우리의 행복을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이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50대가 넘어서면 이제 새로운 일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마구잡이로 넣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 지식을 가공하고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면서 축적해 놓은 경험과 지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절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오지 않는다. 나 혼자 내면을 깊이 사색해야 발견할 수 있는 응축된 지혜이다. 혼자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라. 나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며 그 시간 동안 응축된 나의 감정,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잊고 있었던 귀중한 보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만약 친구가 없어서 혹은 외로워서 슬퍼진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라. 자연을 좋아하는가? 혼자가 외롭다면 잠시 밖에 나가서 자연을 산책해라. 밝게 지저귀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새들의 소리, 피부를 스쳐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의 온도, 반짝반짝 빛나며 눈을 밝혀주는 강물의 표면까지.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통화를 하면 절대 모르고 지나쳤을 세상의 요소들이 당신에게 인사할 것이다. 커피를 좋아하는가? 책 한 권을 들고 가장 좋아하는 카페를 찾아가라. 그곳에서 누군가와 함께라면 느끼지 못했을 커피의 향과 맛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마셔보아라. 나의 후각 세포 하나하나까지 적시는 커피 냄새에 충만한 만족감이 차오를 것이다. 남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쫓기지도 말고 온전한 나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당신을 잡아먹을 듯 다가왔던 외로움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나 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라. 혼자 사는 것은 모든 위대한 영혼의 운명이다.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임에도 행복한 나를 만들어가 보자.